할 일은 많은데 왜 자꾸 스마트폰에 손이 갈까요? 아이의 산만함, 부모의 작은 행동들이 그렇게 만든 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책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시각과 방향을 제시하는 마인드북입니다. 오늘은 닐 이알이 쓴 초집중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2019년에 출간되었고 지금까지 현대인들의 필독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책 제목인 초집중은 완벽히 집중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기술과 사고방식을 의미하는데요. 닐 이알은 디지털 시대의 끊임없는 자극들의 주의를 빼앗기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 주의력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초집중의 핵심 주제는 산만함을 제어하고 본질적인 일에 몰입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닐 이알은 우리가 산만해지는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통해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상태인 초집중을 달성하는 법을 제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초집중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책에서는 먼저 산만함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산만함에는 내부 계기, 외부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마트폰으로 손이 쓱 가고 있네요. 이때 산만해진 원인은 사실 스마트폰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내부적인 요인이 작용한 겁니다. 지루함이나 불안감 또는 스트레스와 같은 감정들이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찾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을 책에서는 내부 계기라고 칭합니다. 내부 계기란 우리의 마음속에서 발생하는 집중 방해 요인, 예를 들어 지루함이나 불안과 같은 감정입니다. 반대로 외부 요인에 의해서도 집중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몰입해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울리는 알림 소리, 메시지 팝업, 주변의 시끄러운 소음 같은 것이죠. 이런 외부 자극들이 여러분의 집중을 방해하고 산만함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외부 계기라고 합니다. 저자는 내부 계기와 외부 계기를 파악하고 이를 통제한다면 본질적인 일에 몰입할 수 있는 초집중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내부 계기를 정복하는 방법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지루함이나 스트레스 같은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피하려고 즉각적으로 다른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이유 없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식이죠. 저자는 이런 불편한 감정들을 억누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느끼고 인정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스스로와 약속을 정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분 동안은 온전히 집중하고 이후 5분은 짧은 휴식을 갖겠다는 식의 규칙을 만들어 자신과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산만해질 때 쉽게 딴짓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통제하며 몰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닐 이알의 초집중을 읽으면서 특히 관심이 갔던 부분은 아이들의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 역시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아이의 집중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기에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읽게 되더군요. 이 책에서 저자는 아이들의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이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자율성은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자는 부모가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지시하기보다는 선택권을 주어 아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공부할 시간이야 라고 강요하는 대신 숙제를 먼저 할지 책을 읽을지 내가 선택해볼래? 라고 질문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는 자신의 결정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며 자신이 선택한 일에 자연스럽게 더 집중하게 됩니다. 유능감을 높이는 것은 아이가 자신의 능력을 믿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작은 성공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하면 아이는 더 큰 도전에도 자신감을 갖고 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에게 퍼즐 맞추기와 같은 간단한 문제를 풀게 하여 성취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이러한 작은 성과를 이룰 때마다 아이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더욱 집중하고 몰입하게 됩니다. 관계성은 아이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면 학습이나 활동에 몰입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와 함께 시간을 충분히 보내고 아이의 표현과 감정을 경청하고 공감해 주는 것은 아이의 안정감과 집중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아이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고 중요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공부하라는 단순한 지시가 아닌 아이가 자발적으로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저 역시 육아 관련 책이나 유튜브, 다양한 정보들에서 비슷한 조언들을 들어왔는데 이 책에서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어 매우 유익했습니다. 이 책은 산만함을 줄이고 본질에 집중하고 싶은 분들, 자신의 목표와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싶은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초집중은 디지털 시대의 끊임없는 방해 요소 속에서 진정한 몰입을 찾고 싶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이 책을 읽으며 내가 왜 자꾸 딴짓을 하게 되는지 이해하게 되었고 스스로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자신의 삶을 좀 더 주도적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인드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시각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책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